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정책론에서 공부하는 이 정책 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저는 이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표는 제가 직접 만든 표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와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잘 정리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이라는 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결정, 집행, 평가 이 단계를 거쳐가는데 기본적으로 평가라는 건 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자, 여기에서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총괄 평가라고 합니다. 다 끝났으니까 총괄해서 평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특이하게도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거 ing 중인데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최종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도 모의고사 보면서 평가를 하죠. 그런 걸 우리는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성이란 말은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다, 형성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성평가를 그냥 여러분은 항상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ing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평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총괄평가가 기본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도중에 하는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는 추가적인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괄평가와 형성평가, 집행 때 하는 것이냐, 집행이 끝나고 하는 것이냐, 이거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나머지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책을 집행하기도 전에 바로 정책을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단계에서 평가를 한대요. 그런 거를 사전적인 영향평가라고 한대요. 여기 이미 써있죠. 사전적인 평가라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평가가 아니죠.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정책 평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특이한 건 이 정책 평가를 기준으로 앞에서 하는 거와 뒤에서 하는 게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외워주세요. 정책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전에 하는 걸 우리는 평가성 사정이라고 하는 거고, 평가가 다 끝났는데 또 평가하는 걸 우리는 메타 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를 준비한다라고 해서 이걸 평가성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 평가성 사정은 총괄평가, 한마디로 정책을 평가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내가 평가하면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준비하고 계획 세우는 걸 우리는 평가성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 전이라고 돼 있죠. 다른 말로 착수 직전에 한다. 우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한다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정책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평가한다라는 걸 우리는 메타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누구를 기준으로 잡는다? 바로 총괄 평가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총괄 평가가 오리지널 평가인데 이 오리지널 평가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걸 평가성 사정이라고 하고,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평가한다. 이거를 메타 평가라고 한다. 이거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까먹거든요. 시험장 가서 아직도 평가성 사정과 메타 평가를 구분을 못한다? 이러면 여러분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이 세 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평가 전에 한다, 평가 후에 한다, 평가성 사정, 메타평가. 영상 딱 멈춰 놓으시고 이거부터 외우고 밑으로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하셨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사전적인 영향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책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정책 평가가 아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 배웠던 환경 영향평가, 뭐 교통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사전적인 영향평가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오리지널 정책 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제 평가성 사정이라고 하는 거. 딱 보기만 해도 기출이 많죠. 얘가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평가성 사정은 아까 진짜 평가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정책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자, 소망성과 가능성을 검토한다. 여기서 딱 들었을 때 소망성은 뭐야, 가능성은 뭐야 헷갈리죠. 그런 거 다 집어치우시고 오리지널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착수 직전에 하는 분석이다. 또는 평가를 잘하기 위한 평가를 위한 평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소망성과 가능성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책 평가를 하던 정책 평가 전에 평가성 사정을 하던 이거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하려면요 전부 다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예산이 들죠. 돈, 예산 이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꼭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망성이라는 건 평가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가능성이라는 건 평가할 때 비용도
괜찮은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도 있는지, 평가에 장애 요인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필요도 없는데 평가성 사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가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도 솔직히 진정한 의미의 정책 평가는 아니죠. 왜? 평가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예비적으로 하는 평가 기획이다. 기획이라는 게 계획이고 준비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키워드입니다. 예비적인 평가 기획이다. 그래서 예비적인 평가 기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평가 이전이라는 거.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왜 준비를 하나요? 당연하죠. 잘못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잘못된 평가를 의사평가라고 하거든요. 사이비 의사가 하는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 평가라고도 합니다. 잘못된 평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자, 평가성 사정은 총괄평가 이후다? 이런 게 제일 쉬운 문제죠.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 어려운 거고. 자, 두 번째, 평가성 사정은 평가가 실행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다. 정확하게 맞고. 자, 평가성 사정을 다른 말로 착수 직전 분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착수 직전 분석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 이 프로그램이 결국은 정책이죠. 그래서 주로 새로운 정책을 평가할 때 이 평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하는 작업이다. 정확하게 맞네요. 자,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또 평가했을 때 그 결과가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해야 되죠. 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런 거를 진단하는 예비적인 평가다. 정확하게 맞고. 자, 평가성 사정은 역량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여기서 틀린 건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라는 게 틀렸죠. 평가하기 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성 사정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수요를 사정하고 실행이 가능하고 유용한 평가 설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자,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킨다. 그렇죠? 이 말이 맞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타평가. 자, 메타평가는 무슨 평가다? 두 번째로 하는 2차 평가다. 그래서 정책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평적으로 2차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1차 평가가 끝났는데 진짜 제대로 된 평가 맞아? 내가 다시 해볼게. 이게 메타평가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하고 평가에 대한 감사라고도 하고 2차적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물어보냐면 1차 평가에서 썼던 방법이 적정해? 사용된 자료에 오류는 없어?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은 타당해? 이런 걸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한다라고 해서 위에 있는 상위 평가라고도 하고요. 또 이거 평가할 때 상급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면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다면 평가라고도 합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메타 평가는 2차 평가죠.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1차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평가 활동과 평가 체제를 평가해서 평가의 질을 높이고 또 결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죠?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건데 또 하는 건 이만큼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평가성 사정이든 이런 메타 평가든 이런 거 하려면 돈 엄청 든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심화 개념인데요. 이 심화 개념은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볍게만 봐주세요. 자, 평가 종합이라고 있는데 이건 당연하죠. 평가 종합이란 말은 평가를 종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을 다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연구의 종합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겠죠. 이 A라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0명 거를 모아놓은 거를 평가 종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에 대해서 평가 보고서가 100개나 있어요. 이런 걸 모아놓은 걸 평가 종합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고. 자, 그러면 메타 분석이란 건 뭐냐? 메타 더럽게 많이 나오는데 이 메타 분석이라는 건 이 평가 종합 가운데 바로 이렇게 100명 거를 종합해 놓은 거 가운데에서도 계량적으로 계량적 통계적이란 말은 숫자를 썼다라는 거죠.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걸 말해요. 수치적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해서 100명 거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자, 이 100명 거를 모아놓은 게 이만큼 있으면 이 중에서 80%가 있고 20%가 있다 쪼개진다고 봤을 때 80%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굿이라고 하는 게 있고 20%는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던데요. bad. 이렇게 평가 종합 중에서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은 실제로 분석을 다 하나하나 경험적으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이론적 연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 용자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험적 연구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이론적 연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번 기출에 나왔습니다. 아주 옛날에 보시면 메타 분석은 경험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적 연구에서도 적용된다. 이게 틀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출을 통해서 거꾸로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심화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걸 먼저 완벽하게 하시고 위에 있는 거 아무리 물어봐도 절대 안 틀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공부하면 바보예요. 자, 이제 2번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건 이미 다 공부했어요. 아까 위에서. 자, 실제로 정책이 집행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다. 이거를 우리 총괄평가라고 했죠. 그래서 정책 집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의 처음에 의도했던 목적을 잘 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평가죠. 그래서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썼던 수단과 효과 간의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건 원인과 결과관계죠. 수단과 효과 간의 원인과 결과관계가 잘 맞는지 이걸 확인해 보는 게 총괄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효과성 평가라고도 하고요. 정말로 능률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라고 해서 능률성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평가할 때 우리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평가하려면 외부 전문가가 해야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 평가자가 평가를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건. 그리고 나서 평가했을 때 별로다 싶으면 중단하는 거고 좋다고 생각하면 지속하고 확대하는 거겠죠.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총괄평가라는 건 집행이 종료되고 난 후에 그 성과나 효과를 평가한다. 정확하죠? 자, 정책 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 자, 여기 써있죠. 능률성 평가. 이런 것들은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없다? 아니죠.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능률성 평가. 자,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제대로 갖고 왔는지를 판단한다? 정확하게 맞죠? 총괄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가 한다? 아니죠.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집행했는데 이걸 공무원이 평가한다? 그럼 무조건 좋다고 하겠죠.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과정평가라고 있어요. 과정평가. 아, 더럽게 평가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총괄평가를 정확하게 외우시고 아까 우리 형성평가라고 봤었죠. 형성평가라는 건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그래서 제가 형성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ing를 써라라고 했죠. ing. 그래서 집행되는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평가다. 이게 실제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음식할 때 여러분이 음식을 잘 못하겠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김치찌개를 끓일 때 요리하는 도중에 김치찌개가 맛있게 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간 보면서 확인하는 거. 이런 게 형성평가죠. 찌개를 다 끓여놓고 나서 전문가가 와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도 시험 일주일 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에 응시한다. 이것도 내가 지금 시험이라는 최종적인 평가 전에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죠. 이런 걸 다 형성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성평가는 내부 평가자, 외부 평가자가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외부 평가자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내부는 왜 들어가냐면 내가 요리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부 평가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형성평가 항상 형성이란 말이 나오면 ing 쓰세요고. 자, 형성평가는 집행하는 도중에 ing죠. 정책이 적절한지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정확하게 맞고. 형성평가는 항상 ing 쓰라고 그랬죠.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다. 그래서 집행 관리와 전략의 수정 보완을 위한 것이다. 맞고. 형성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 외부 평가자의 자문에 의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집행 단계에서 담당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정확하게 맞죠. 뭐 어려운 말이 많이 들어갔어도 너무 쉽죠. 근데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놈이 있는 게 이게 바로 협의의 과정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협의의 과정평가. 과정이라고 하니까 ing 같은데 얘는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죠. 집행되고 난 후에 하는 거래요. 그럼 총괄평가랑 똑같네요. 집행된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근데 뒤에 내용이 다르죠. 효과가 정말로 발생이 됐을 때 그 인과관계를 검증한대요. 그래서 총괄평가를 보완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먼저 공부해 놓으시고 이게 완벽해졌을 때 총괄평가를 보완하는 놈 중에 이름이 특이한 놈이 있는데 그게 협의의 과정평가다. 이름으로는 과정이라고 해서 페인팅을 걸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도 정책 집행이 끝나고 나서 하는 애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럼 얘는 뭘 하는 것이냐? 효과가 발생을 했을 때 정책이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이 효과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인과관계의 경로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경로입니다. 경로. 어떤 경로를 따라서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정이라고 돼 있죠. 얘를 경로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자동차 운전해서 어디 갈 때 티맵 같은 거 켜잖아요. 그래서 경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인과관계의 경로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총괄평가라고 했는데 집행되고 난 후에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 확인한다. 경로가 나오면 경로 과정라고 생각해서 총괄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다 공부해봤는데요. 여러분 딱 공부해보시니까 뭐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1번의 표죠. 1번의 표 이거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공부할 때 편하게 공부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완벽하게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보고 써봐라고 했을 때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끔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웠는데 잘 복습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